트럼프가 곧 국무장관 내정자로 엑슨모빌 렉스 틸러슨 CEO를 임명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틸러 성향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틸러슨이 틸러 성향인가? 엑슨모빌은 대부분의 석유 사업을 러시아에서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의 이득이 엑슨모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좀 특화된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의 사장을 한마디로 국무장관으로 시킨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여태까지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그리고 롬니 전 대선 후보이자 상원의원 이런 사람을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왜 틸러슨이라는 석유회사 회장을 국무장관으로 낙점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한 석유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물량 통제 이런 부분을 푸틴은 앞으로 자신의 정권에서 세계 외교 안보를 주무르는 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CIA가 오바마가 물러나기 전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을 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서 트럼프의 당선 정통성을 흔들었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어제죠. 주로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힐러리를 지지했던 언론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와 정보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의 대통령이 러시아 도움을 받아서 됐다는 것은 일대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CIA는 최근에 힐러리 선대 본부장이던 존 포데스타의 이메일 해킹에 러시아가 관여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CIA는 지난주에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포데스타의 이메일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0월 위키리크스에 공개가 됐는데 이메일에는 힐러리가 월스트리트에서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진기업 강연을 했다라는 사실, 즉 골드만삭스에서 수억을 받고 거기에서 이 월가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폭로가 되었죠. 자, 이 CIA는 러시아 총참모부 정보총국과 연계된 러시아 해커 그룹들이 포데스타와 민주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위키리크스에 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CIA는 이메일 해킹에 사용된 이 악성 코드가 러시아 해커들이 쓰던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처음에는 미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자 대선에 개입했지만 나중에는 힐러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개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힐러리 측에서는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면 항상 러시아가 해킹을 해서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어센지한테 위키리크스에 주고 그걸 위키리크스가 폭로해오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왔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바마는 이를 조사해서 퇴임 전에 자신한테 보고해라, 더 심도 있게 조사해서 보고해라 이랬는데요. 물론 대선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별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주장하고 힐러리가 이렇게 주장한들 지금 대선 결과가 바뀌겠으며 미국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정복하거나 이럴 사안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가 추잡한 짓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러시아 탓으로 하도 돌려놨어요. 그 덕에 러시아는 의혹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더 뒤집어 쓴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의 절반은 힐러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러시아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지금 배경에서 트럼프는 과감하게 친러 기업가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엑슨모빌이라는 메이저 석유회사를 하려면 각 나라의 정상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고위공무원이나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CEO에서의 경영 능력을 외교에 활용하겠다. 이런 건데요. 뭐 세계적으로 발려본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자,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러시아와 손잡고 석유 가격을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가겠다. 그럼으로써 지금 오페크나 제3국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또 중동이 주도하는 석유 문제에 대해서 석유 가격 문제와 공급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는 통제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고 캐나다에 매장되어 있어서 주로 미국이 채굴해서 쓰는 이 세일 가스와 세일 오일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아마 내후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될 건데요. 이런 부분이 수출이 될 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도 곤란하고요. 낮으면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의 이 수출 단가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세일가스나 세일오일이 적정한 가격으로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미국에 쓰는 양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그러려면 수출을 하려면 가격이 지나치게 낮으면요, 지난번에 오페크와 중동과 이 몇 나라들이 저유가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주도해오면서 미국의 세일 가스 오일 업체들 한 60-70%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문을 닫은 세일 오일 가스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되지 못했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너무 높아도 곤란하겠지만은 적어도 현 수준 이상으로 오일 가격이 유지되어야 미국에 있는 오일들의 활발한 이 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 미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도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이 산유국이 되어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어서 석유를 전 세계로 가스를 전 세계로 수출하게 된다면 수많은 일자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창출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정하게 오일 가격이 유지돼야 되는데 사우디가 오페크를 앞세워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저유가를 가지고 미국의 오일 가스 업체들을 죽여버리니까 이제 러시아를 등에 업고 두 나라가 오일 석유를 통제하면서 오일 가스를 통제하면서 가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석유회사 회장을, 그것도 친러시아적인 회장을 국무장관으로 앉힌 겁니다. 자, 그 틸러스는 엑슨모빌은 러시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를 포함해 러시아와 다양한 합작 사업을 해왔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석유가스의 대부분은 푸틴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분을요. 그래서 틸러스는 2012년 러시아 정부 훈장인 우정훈장도 받았습니다. 러시아와의 합작 사업 때문에 틸러스는 오바마 정부가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틸러슨의 배경과 전력을 문제 삼고 있고요. 공직 경험이 전무하다. 또 그가 적국 푸틴 대통령과 17년간 인연을 이어올 정도로 각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CIA는 트럼프의 당선을 도우려고 러시아가 해킹을 한 데 배경에도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틸러슨을 국무장관에 임명할 경우
상원 군사위원장인 존 맥케인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 등이 인중 반대를 주도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는 정반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매우 강경하게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엊그제 중국이 무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와 협상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왜 하나의 중국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은 미국은 중국만 인정하지 대만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는 원칙이죠. 한 40년 된 원칙입니다. 자,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의 통화가치 절하와 미국 제품에 대한 과중한 관세부가 남중국해 대형 요새 건설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은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데도 전혀 돕지 않는다. 북핵과 무역 등에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의 중국은 깨어버리겠다.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대륙과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모든 중국의 이 주변 국가들을 중국의 영토로 보고 중국의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직 중국만 중화민족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는 이 원칙이 79년 미중 수교를 할 때 수교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주권을 우리는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정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일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총통과 트럼프가 통화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친러 반중 정책을 노고라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중국의 지시를 받고 싶지 않다. 대만 총통과 전화한 게 멋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친러 반중으로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가 외교의 1순위를 당선된 직후에 제가 말했죠. 푸틴, 2순위가 시진핑, 3순위가 아베, 그리고 4순위가 두테르테, 5순위가 김정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중러가 힘을 합쳐서 미국에 맞서는 구도에서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이런 양상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 자, 트럼프는 당선 직후 푸틴과 통화를 해서 양국 관계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제가 이야기한 틸러슨 엑슨모빌 CEO를 국무장관에 배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푸틴의 친구를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어떤 이해관계를 미국이 무조건 존중하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한국의 외교는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줄 잘 서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의 의도가 뭐냐에 대해서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요,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 면담 신청을 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다가 중국의 관변학자들을 대거 보내서 미국의 동향을 중국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한 두어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국의 친러 반중, 이것이 미국 정부의 주요 정책이 되어간다. 또 지금 언론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러시아에서 주로 사업적 이익을 얻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전 세계의 석유 가격을 통제해 가면서 미국 내의 세일가스와 세일오일 또한 가격 경쟁력이 충분하도록 이렇게 유지해 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목적까지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미국이, 푸틴이 지 선거를 도와서, 원래 푸틴하고 좀 친해서, 이래서 친러 인사인 엑슨모빌 CEO를
미국 국무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러시아하고의 각별한 관계로 선회하는 부분은 미국 내부에 지금 중동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세일가스와 오일이 있는데 이거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사업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국부로 만들어내겠다. 이것으로 망해가는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